안녕하세요. 간단하게 TV의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오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주간 자동차 카이슈 그랜저 하이브리드 르블랑 선보였습니다. 너도 나도 전부 다 지금 뭐 기아 K8을 물고 빨고 전부 다 지금 있기 때문에 저는 또 현대 빠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또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또 장점, 또 다른 시각과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자동차 선택의 방향성을 또 제안해주는 그런 또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K8을 살 것이냐, 그랜저 하이브리드 지금 풀체인지를 앞둔 이 시점에서 그랜저 하이브리드 감성 만족도를 높인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사는 게 맞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제 리뷰를 보시면 한 번에 정리가 된다. 현대차를 좋아하는 빠돌이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리뷰하는 거니까 한번 그냥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리뷰하는 거니까 뭐 각자 생각은 알아서 정리해서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이브리드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K8의 하이브리드와 그랜저 하이브리드, 지금 이제 뭐 1.6으로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터보 모델로 해서 기아에서는 K8을 1.6 하이브리드 터보 모델로 이제 출시를 했고,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약간 좀 구형 느낌을 없지 않아 가지고 있죠. 그래서 2.4 엔진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전기 모터를 탑재시켜서 출시를 했습니다. 뭐 디자인의 이 방향성, 뭐 이런 부분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계속 뭐 제 리뷰 와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면부는 뭐 조금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후면부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그런대로 아주 예쁜 그랜저만이 갖고 있는 우아하고 고풍스러운 그 미래 디자인적인 그런 요소들, 이런 거에 대한 저는 항상 응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죠. 여러분들 뭐 그래서 이제 디자인에 대한 것보다는 이번에는 이제 실내 공간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이제 만족도를 높게 하기 위해서 고급스러운 이런 인테리어 중심과 이제 안전상 편의상을 굉장히 이제 대거 고급스럽게 꾸며줌으로써 아무래도 이제 K8과는 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이번에 이제 K8과 좀 이제 경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K8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 하이브리드로 이제 터보 모델로 해서 출시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연 그 차급에 맞는 엔진 배기량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이 2.4 배기량 조금 더 높은 배기량에 탑재되어 있는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야. 둘 중에 이제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신다 그러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는 그랜저에 이제 한 표를 더 주고 싶어. 뭐 지금 전부 다 뭐 이제 리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K8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신차 효과를 굉장히 많이 이제 노리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뭐 신형이니까 뭐 당연히 뭐 그랜저보다야 좋을 수밖에 없겠죠. 뭐 그리고 3세대 플랫폼도 적용이 되어 있으면서 내연기관 자동차가 하락세에 있으면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다운사이징의 그런 또 트렌드 추세를 가지고, 이번에 이제 자동차가 국산 차량 같은 경우에는 1.6 하이브리드로 탑재시킨 그런 파워 트레이닝을 사용하는데,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풀체인지 전이기 때문에 구형 플랫폼에 자동 6단 변속기,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1.6 터보 K8보다도 오히려 그랜저가 배기량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합산 출력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그런 느낌을 전달하기 때문에 약간 구형 느낌 같은 느낌도 가지고 있을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본질을 바라보셔야 된다. 오늘 그 리뷰 핵심 포인트는 그런 거야. 1.6을 살 것이냐 2.4를 살 것이냐. 물론 이제 신형 엔진이 이제 탑재되면서 1.6으로 다운사이징 된 K8도 어느 정도 성능 개선을 한 거는 뭐 사실이나, 제가 이제 누누이 뭐 일상 리뷰 해드리면서 왜 우리나라 자동차는 다 1.6 파워 트레이닝에 집중하고 있냐, 다운사이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친환경 규제에 맞추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다운사이징의 시대에 발맞춰서 또 뭐 1.6으로 앞으로 향후 2022년에 또 풀체인지로 변화할 때 탑재가 될지, 아니면 2.4로 기한급으로 계속 2.4 엔진, 파워트레이닝을, 전기모터를, 합산 출력을 높인 그런 형태로 변환을 할지 모르겠으나, 최신, 최첨단 성능 개선을 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일상에서 사용했을 때는 하이브리드로 1.6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제 판매를 하는 거겠죠. 여러분들 자동차 회사에서. 하지만 또 이제 그랜저만이 갖고 있는 또 장점은 무엇이냐라고 이제 또 접근해서 생각했을 때, K8과 그랜저 하이브리드 배기량의 차이, 뭐 세금적인 측면에서 배기량이 조금 높은 엔진을, 2.4 엔진을 탑재했기 때문에 조금 더 차량 유지비가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파워 트레이닝에서 1.6하고 뭐 만족도에서 큰 차이가 뭐 있을 것처럼 보이겠으나, 리뷰하는 사람들 뭐 리뷰 보면은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타고 와인딩 하듯이 막 차를 가혹하게 주행시켜 놓고, 차가 뭐 이따구로 만들었네 저따구로 만들었네 주행 성능이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 하는데,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여러분들 타고 스포츠성의 그 주행 드라이빙 감성을 원하면서 타려고 하는 사람 이상한 거 아닌가 여러분들? 달리기 위한 그런 자동차들을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잖아. M 브랜드에서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그런 차종을 가지고 그런 와인딩이라든가 뭔가 스포츠 주행성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리뷰를 해야지,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이게 뭐 스포츠성이 뭐 있네 없네 뭐 주행 성능이 떨어지면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왜 그런 리뷰를,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리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하이브리드라는 자동차는 조용하게 친환경적인 그런 느낌도 가져가면서 조용하게 편리하게 타기 위한
그런 가성비 높은 그런 차종을 원하는 수요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동차를 가지고 스포츠 감성이 떨어진다는 등 주행 성능이 떨어진다는 등 이런 소리를 하는 자체도 웃긴 거거든요, 여러분들. 결국엔 K8 또 터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도 렉군동 방식의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RMDPS만 탑재가 돼 있다는 것 뿐인 거지, 변속기는 6단 변속기가 똑같이 탑재되어 있다는 거야, 여러분. 결국에는 1.6 가솔린 터보에다가 터보 하나 달아가지고 출력을 조금 더 높인 다음에 성능 개량을 해서 출시한 그런 차이긴 하나, 둘 다 어차피 6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했기 때문에 성능적인 차이에서는 뭐 그랜저든 그랜저 하이브리드든 K8이랑 별반 차이는 없다. 이전에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소렌토 하이브리드라든가 뭐 투싼 하이브리드라든가 이쪽에 이제 1.6 지금 터보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전부 다 이제 탑재가 돼서 지금 소비자들이 타고 다니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거기 이제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복불복이지만 어떤 분들은 또 차종을 잘 뽑아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타는 사람들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그 헬리콥터 소리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이유가 이제 이 하이브리드 모델에 이제 유증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엔진으로 갔다 전기 모터로 갔다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엔진에서 그 유증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그 냉각을 할 때 이 배터리가 또 충전을 해야 되거든. 그러다 보면은 그 소리가 이제 날 수밖에 없는 거지. 헬리콥터 소리 같은 덜덜덜덜 막 이런 소리들이 나는 것 때문에 지금 소렌토 하이브리드라든가 이런 1.6 하이브리드 터보 형식으로 된 탑재된 파워트레이닝을 가진 자동차들이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소비자들이 지금 그 차량 성능이 이상이 있는 게 아니냐, 문제점들을 지금 개선하고 지금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 헬리콥터 소리라든가 물론 복불복으로 생기는 현상이긴 하지만 이 1.6 하이브리드 터보는 뭐 차급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작은 심장에다가 모터를 끼워서 터보를 강제적으로 출력을 높이기 위한 세팅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그 버거운 심장을 가혹하게 이제 사용을 하거나 이러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현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에서는 이건 정상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제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그게 내 귓구멍으로 들리고 자꾸 거슬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터보 하이브리드 1.6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는 거지. 2.4 하이브리드 물론 어떻게 따지면 배기량에서 뭐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으나, 그래도 가솔린 2.4 하이브리드는 그래도 배기량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강제적으로라도 세팅을 안정적으로 세팅하기 위해서 출력적인 것들을 조금 합산 출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안정성이라든가 승차감 이런 것 쪽에서는 좀 더 안정적이고 검증된 그런 형식으로 세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1.6에다가 8단을 자동 변속기를 끼든지 아니면 2.4에다가 8단 자동 변속기를 향후에 그랜저 하이브리드 풀체인지 모델에 뭐 끼워줄지는 모르겠으나 뭐 둘 다 어차피 구형이라는 느낌은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 왜냐면 터보 하이브리드도 결국에는 8단 자동 변속기가 하이브리드 차종에 장착이 되지 않으면 어차피 반쪽짜리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느낌밖에 가져갈 수 없다는 거죠. 아무래도 큰 심장에서 여러분들 조금 안정적으로 세팅하기 위해서 출력을 좀 낮추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데 운행하는데 안정성을 확보하고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큰 용량에서 오히려 작게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형식으로 만들어진 오히려 그랜저가 훨씬 더 우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런 소음에 대한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을 발생을 덜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오히려 그랜저 지금 하이브리드 2.3 모델이 훨씬 더 만족도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프리미엄이 깡통이고 터보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라이트 급으로 이제 가시면 가격대는 뭐 얼추 비슷해, 여러분들. 얼추 비슷하지만 오히려 르블랑 쪽으로 가면은 그랜저가 살짝 더 비싼 듯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지만 엄연히 자세하게 따져보면 앞좌석 통풍 시트가 양쪽 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지만 K8 터보 하이브리드는 노블레스급으로 가셔야지만 동승석 통풍 시트 제공해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감성 디테일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르블랑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면, 물론 블랙 앤 화이트 그러니까 약간 베이지 톤이 들어간 하얀 아주 예쁘고 하얀색 필락의 블랙과 베이직의 아주 멋진 실내 인테리어의 옵션 이상의 만족도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옵션, 필수 옵션을 제공해주지 않으면서 애교로 75만 원을 투자하시면은 스마트 전동식 트렁크와 스마트폰 무선 충전, 앞좌석 통풍 시트, 운전석 공조 연동, 자동 제어 옵션을 4개를 그냥 묶어서 프리미엄 초이스로 75만 원만 투자하시면 깡통에도 운전석만 통풍 시트가 지원되는 게 아니라 앞좌석에 있는 동승석까지 전부 다 탑재시킬 수 있다. 하지만 터보 하이브리드 K8 같은 경우에는 노블레스로 가셔야지만 동승석 통풍 시트가 지원되고 있다는, 인지업을 뭐 하지 않을 분들이라면 캘리그래피까지 가셔가지고 인지업을 할 필요도 없을 만큼
굉장히 아주 감성 만족도가 높은 차종으로 만나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제 이 그랜저도 뭐 차체 사이즈도 5m 이상으로 지금 K8보다도 더 키운다는 소문도 있고, 이제 앞으로 향후에 이제 출시되는 게 뭐 그렇다고 지금 K8보다 훨씬 더 뭐 더 좋게 나오냐? 그런 것도 아니야, 여러분들. 차체 사이즈 지금 넓은 상태에서 K8이 갖고 있는 옵션들 상품 개선한 정도에서 이제 출시를 한다. 거기다 현대도 이제 플랫폼으로 해서 기왕급 그랜저로 이제 탄생을 시키는 정도에서 그랜저가 출시될 거다. 이 현대차를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그런 이유야. K8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풀체인지 전에 이렇게 선물 같은 이런 옵션을 대거 탑재해서 제공해준다는 거. 고급 비즈니스 세단 형식을 두루두루 느낄 수 있는 이런 패밀리 세단을 원하는 수요들이 뭐 이 차를 가지고 뭐 얼마나 세리 밟으려고 탈라고 구매하는 사람들이 없어, 여러분들. 성공의 가치, 그랜저 하면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 사는 거지만, 깡통에 클러스터의 4.2 컬러 LCD 뭐 요거가 조금 뭐 아쉬울 수 있긴 하겠지만, 뭐 그렇게 뭐 못생기지 않았어. 요것도 이쁩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K8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가격적 만족도 뿐만 아니라 각종 옵션, 편의장치 이런 거 따진다고 하면 르블랑으로 구매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 또 내연기관으로 구매하시면 하이브리드보다도 훨씬 더 알뜰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탈 수 있는 게 이번 그랜저가 아닌가 고민해보셔서 터보 하이브리드 K8과 한번 잘 비교해서 여러분들도 각자 뭐 또 자동차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 해드리면서 오늘 자동차 주간 카 이슈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카네레드 TV 비디오 진행시 비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